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4기에 이제 진단이 되면 노인 생존율이 한 40몇 %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함으로써 단위 치료에 비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한국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암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증상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센터에서 직접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신 우리 정재용 교수님과 함께 전립선 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암 전문병원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하셨는데 전립선 암 환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암은 최근 한 5년 동안에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2022년도 국내 남성 암 중에서 폐암 다음으로 해마다 한 2만여 명이 이제 발생하는 두 번째로 남성암에 있어서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네, 맞아요. 발생하는 그렇죠. 예. 연세가 드시면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립선 암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 전립선 암이 생기게 되면 뭐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립선암은 노인 연령층에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호발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암이 생기면 배뇨곤란이 발생한다든지 소변 보기도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자주 보신다고 그러고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변에서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우리가 혈뇨라고 하는 이런 혈뇨 증상이 있고 다른 장기의 뼈라든지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를 동반하는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전립선 암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을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암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조기 진단이죠. 일단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검사가 한 가지 있는데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뭐 일반인들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혈액 검사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셔가지고 아니면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한 50대가 되시면 본인의 이 혈액 검사 지표인 PSA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을 조기 진단의 첫 번째 과정으로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완치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암 발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암 완치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된 원인이 조기 진단이거든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에 진단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진행된 3기라든지 더욱더 진행된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4기에 이제 진단이 되면 노인 생존율이 한 40몇 %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전립선 암은 뭐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뭐 유전적인 요인인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개인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위험 인자가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데 유전적인 게 모든 암들이 되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전립선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특별한 유전자 돌인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립선암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제 지방식이, 육식을 위주로 하는 지방식이가 전립선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국내에서 전립선암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전립선암이 호발하는 데가 미국, 유럽, 그다음에 호주 이런데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지방식을 주로, 육식을 주로 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안 국가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식단을 그렇죠. 하셔도 되게 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해야 네.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네. 진행되나요? 일단은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어서 뭐 혈액 검사, 조직 검사, 그 다음에 몇 기인지 이제 이런 진단적인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초기에 진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진행된 상태인지 아니면 혹은 전이가 있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에 진단되면 다행스럽게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혹은 너무 초기고 부드러운 암이다. 그러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대 넘은 어르신들이 전립선암 아주 초기인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기 관찰요법이라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관찰을 하다가 진행하면 치료한다. 또 아주 초기인 부드러운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하다가 진행하는 소견이 보이면 그때 치료해도 완치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아쉽게도 조금 진행된 경우 3기 정도의 이제 전립선암은 단독 치료로 완치될 확률이 60%,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할 확률이 20, 30%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서로 병합하는, 같이 병용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고, 아쉽게도 진단 당시에 4기인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완치 목적이 아니고 연장의 목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 약물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4기 때 발견이 되면은 사망률은 어느 정도 네. 돼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거의 5년 생존율이 뭐 95%,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4기가 되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4기가 되면 50% 미만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새로운 신약들이라든지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되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전립선암이라는 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선진국에 많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선진국에 많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신약들을, 새로운 치료법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4기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하시면 또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병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치료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치율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대개 이제 우리가 병합 치료를 이제 적용하는 군은 단일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전립선암 3기 정도. 3기라 하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립선 주변으로 조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3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치료, 기본 치료라고 얘기하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치료 후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치료 후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병합 치료를 함으로써 단일 치료에 비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환자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로 조합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병합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쪽이 암이다 보니까 뭐 요실금, 성기능 저하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초기에 진단된 전립선암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들 이제 적용하는 치료가 수술과 방사선 치료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면 요즘 주변에 전립선암 가족분들이 이제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개복 수술이 요즘은 하지 않고 이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수술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100%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술 후에 요자제, 그러니까 요실금이 발생한다는 거고 수술 후에 성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두 가지는 수술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기술이 굉장히 개발되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제로는 아니에요. 수술 전에 혹은 방사선 치료 전에 환자의 상태라든지 기능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최대한 신경 혈관 다발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의 이제 우리가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수술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의 발생을 줄이고 또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치료 후에 추가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들이 많이들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치료 후에도 또 이제 물리치료 이런 물리치료, 약물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전립선 암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저 이제 안 걸리게 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예방인데 예방. 모든 암의 이제 목적은 일단은 예방, 조기 진단, 치료인데 네.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나이. 인구의 노령화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100% 예방할 수는 없는데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뭐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이라든지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조금 변경시키고 예방하는 건데 그게 식생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지방식이 육식 위주의 식생활 그 습관에서 채식과 과일 위주의 이런 식생활 습관으로 조금 바꾸는 것들이 가장 좀 이제 현실적이고 현재까지는 뭐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이런 자료에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약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것은 우리 토마토 있잖아요, 그죠? 토마토에 그 리코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대규모의 역학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환자분들한테 어떤 약을 드셔라, 어떤 비타민을 드셔라,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드시라고 지정하고 강하게 권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널려 있는 그 각종 정보에 너무 해롭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채소를 베이스로 하는 위주의 식단,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체중 그 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왜 이 전립선암이 많으냐 하면 고지방식이를 많이 하면서 비만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만이 전립선암의 주된 또 원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 습관과 적절한 체중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일반 우리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술, 담배도 영향이 있을까요? 술, 담배는 네. 뭐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술, 담배는 모든 암들의 주된 원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전립선암이 발생되기 전에 다른 암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혹은 다른 그 성인병,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고지혈증, 심혈관계, 갑작스러운 사망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남성 대표암입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 한 50대가 넘으면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초기에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진행된 경우에도 오늘의 주제인 병합치료,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와,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재용 교수님과 함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립선 암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병합 치료를 통해서 진행된 암도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검진 꾸준히 해주시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덱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